안 버리면 망한다. 단순한 삶에 빠져 물건, 집, 돈, 일, 관계, 마음 등 인생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줄였다. 이제야 비로소 단순함의 소중함을 알았다. 단순함은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고 인생의 참된 의미를 되찾게 해준 위대한 발견이었다. 물건으로 가득한 방, 걱정거리로 가득 찬 나의 뇌는 모든 일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다. 인생이 변하려면 하는 일이 행복해야 하고 일이 행복하려면 삶의 환경부터 바꿔나가야 한다. 지금 이 순간의 행복과 상관없는 것들을 과감히 버리기 시작하자. 정말로 중요한 것들만 가지고 살아가자. 버리기 습관은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가를 끊임없이 물으며 스스로를 삶의 중심에 서게 한다. 그렇게 잘 버리는 사람은 현재의 일에 집중도 잘하고 고민이나 불안에 휘둘리지 않는다. 요즘은 미니멀 라이프가 하나의 트렌드가 되면서 물건 정리와 수납에 관한 인식이 높아졌다. 개인의 행복이 집뿐만 아니라 일과 내면에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미니멀워크는 물건과 정보, 더 나아가 업무, 소비, 인맥, 걱정까지 불필요한 것을 모두 덜어버리고 얻은 의미 있는 단어다. 당신의 미니멀워크는 하고 싶은 일이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든 바쁘고 능력이 안 돼서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가능해지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다음은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하는 자유를 즐기기만 하면 된다. 부자 4,000명의 집을 직접 설계한 일본의 건축가 야노 게이조는 저서 부자의 방에서 뜻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원인 중 하나는 집이라면서 성공한 부자들의 경우 중요한 일을 도모하기 전에 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환경을 위하여 집안의 가구 배치를 바꾸어 방 안에서 공간에 좋은 에너지가 뿜어나오도록 한다는 것이다. 저자의 말처럼 일과 삶은 따로 있지 않다. 일을 잘하려면 일단 내 방에서부터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버려야 한다. 집에 있는 물건들을 손에 들고 찬찬히 살펴보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이 물건이 현재의 내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가? 혹시 이것들 때문에 정말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물건을 사고 나서 끝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저분해지면 닦고 씻기고 폐기물이 생기면 버려야 되고 이렇게 불필요한 일에 에너지를 쏟는다. 어질러진 방에서 허겁지겁 출근하고 퇴근 후에는 잔뜩 쌓아놓은 물건과 설거지거리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 물건이 많은 집은 가뜩이나 복잡한 삶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 반면 물건이 적은 집은 하루의 시작을 기분 좋게 하고 몸과 정신의 피로를 덜어줘서 일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내가 물건을 줄인 뒤 가장 먼저 맞이한 변화는 귀찮은 집안일에서 해방된 것이었다. 아침에 일어나 간단하게 맨손 체조를 하고 식기는 2개, 조금 넓고 깊은 그릇에는 국이나 찌개를, 넓고 얇은 접시에는 반찬과 밥을 함께 담아 먹고 설거지를 가볍게 끝낸다. 물건이 여행 가방에 모두 들어갈 만큼 적으므로 필요한 것을 금방 찾아 외출한다. 집으로 돌아오면 방도 싱크대도 막 청소한 것처럼 깨끗해 나를 반드시 반겨주는 것 같아. 너무 정신이 말끔하다. 마치 예약한 호텔방의 문을 여는 순간 황홀함과 단정함에 눈이 휘둥그레지고 어서 빨리 침대에 내 몸을 던지고 싶은 욕망이 일듯이 말이다. 여백의 공간에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돌아보고 내일 할 일을 떠올리면 하루가 정리된다. 무늬 없이 깔끔하고 푹신한 이불에 쏙 들어가 그룹 부활의 사랑할 수록의 CD를 기분 좋게 들으면서 잠을 취하면 다음날 왠지 일을 시작하는 마음도 가볍다. 정갈한 방은 이렇듯 몸과 마음을 리셋하는 거대한 힘이 있는 것이다. 느긋하게 쉬는 호텔 여행자처럼 행동하라. 깊은 산속의 절에서 스님들이 소유물을 적게 지니고 사는 이유는 단순히 욕심을 적게 지녀야 한다는 불교의 관습 때문만은 아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 다른 모든 덜 중요한 것을 최소화시키는 합리적인 이유도 있다. 속세에 사는 평범한 무리의 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사실을 알아도 방을 비워내기는 쉽지만은 않다. 이럴 때 좋은 방법이 있다. 과거에 여행을 떠났을 때 가장 기분 좋게 머물던 호텔방에 다시 있다고 상상해보자. 일단 발을 딛고 있는 바닥을 본다. 바닥에는 물건이 없다. 직장인들은 퇴근 후 피곤하다는 이유로 옷을 허물처럼 벗어놓고 가방을 던져놓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호텔방은 그런 게 없어서 단정하다. 그러므로 바닥에 있는 물건을 치우는 것이 첫 번째다. 바닥에서 가구로 시선을 옮긴다. 가구도 잡다한 물건이 없다. 물잔, 책 한두 권, 매일 쓰는 화장품 정도. 물건을 빠르게 줄이고 싶다면 언제 돌아올지 모를 장기 여행을 떠난다고 가정하고 여행 가방에 반드시 필요한 물건만 골라 넣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호텔에는 가구도 최소한만 있다.
침대, 스탠드가 놓인 협탁, 화장대 겸 책상, 옷장 정도다. 많은 가구는 방을 답답한 공간으로 만들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좋다. 호텔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새하얀 침구가 침대를 덮고 있다. 호텔처럼 물건뿐 아니라 색마저 줄어서 공간이 아름다움과 편안함을 더한다. 여기에 은은한 불빛의 스탠드와 햇빛을 차단할 정도의 커튼만 있으면 충분하다. 이 정도만으로 집은 호텔처럼 아늑한 공간이 되고 숙면을 취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작은 집이 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자. 집 크기에 대한 지독한 집착. 직장인들의 일이 괴로워지는 가장 큰 원인이 집 대출금이라고 한다. 한 달 월급의 절반 이상이 대출금으로 나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적성에 맞지 않고 일이 힘들어도 대출금에 발이 묶이면 그만두지도 못한다. 하고 싶은 일은 먼 훗날로 미룬 채 오늘 무사히 살아내는 것만이 중요해진다. 이 같은 굴레 속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꾹 참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뿐일까? 그러나 다른 방법이 있다. 작은 집에서 넓게 사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다. 내가 비로소 집 크기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난 건 물건을 줄인 뒤였다. 물건이 줄자 상대적으로 집이 넓어져서 더 큰 집으로 이사가지 않아도 괜찮았다. 게다가 비움의 미학이 깃든 물건 없는 집은 아름답고 편안했다. 살고 있는 집에서도 만족스러웠다. 현재는 여행 가방만큼의 물건만 가지고 살기에 더더욱 큰 집이 필요 없다. 소유한 가구도 접이식 책상과 의자뿐이다. 오히려 이전 인생의 집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많아졌다. 자유와 여유를 허락하는 자금의 행복. 행복의 가격의 저자인 데미스트로텔은 작은 집을 통해 일의 괴로움에서 벗어났다. 그는 한때 크고 화려한 집이 행복을 보장한다고 생각했고 월급의 대부분을 소비하면서 학자금과 자동차값 등 각종 빚을 갚으며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유튜브에서 바퀴 달린 작은 집을 보고 정상적인 삶이란 무엇일까? 스스로 자문해 보았다. 결국엔 이 일을 저질렀다. 1층엔 부엌과 욕실이, 2층에 아늑한 침실이 있는 3.6평짜리 바퀴 달린 집을 얻었다. 빚의 압박에서 해방된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작은 집 생활에서 얻은 자유 덕분에 나는 일하는 즐거움을 되찾았다. 한때는 돈 때문에 마지못해 일하던 시절도 있었다. 그때는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적게 벌어도 더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일에 뛰어들 자유도 융통성도 기대하기 어려웠다. 지출이 전보다 줄어든 지금은 더 만족스러운 직업에 몸담고 스스로 천직이라 여기는 일을 하면서 나만의 목적의식이 충만해지는 것을 느낀다. 이것이야말로 소박한 삶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집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인식을 바꿔야 한다. 집은 사는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공간이어야 한다.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집, 진정 원하는 삶을 살게 해주는 집이 가장 좋은 집이다. 물건의 집세를 내기 위해 남의 시선 때문에 사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많은 물건 때문에 집 크기를 늘린 것이라면 물건부터 줄여라. 물건이 적으면 작은 집에 살아도 전혀 좁게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물건 많은 큰 집보다 물건 적은 작은 집이 훨씬 넓게 느껴진다. 남들의 시선을 느끼지 말라. 내 인생은 나만의 것이다. 어느 누가 옆에서 이상한 헛소리를 해도 들은 척도 하지 말자. 진정 그런 사람들이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준 적이 있단 말인가. 전부 사탕발림의 허언들이다. 대한민국의 평균 30평대 아파트에서 살기 위해 모든 국민이 끊임없이 돈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는 삶이 과연 행복할까? 작은 집에 살면 갚아야 할 돈이 많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참으면서 일하지 않아도 된다. 여유를 누리며 가벼운 마음으로 직장을 다닐 수 있다. 작은 집에 만족하면 퇴직 불안에서도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 실제로 은퇴 전문가들은 노후 불안을 줄이는 방법으로 물건을 줄이고 작은 집으로 이사하는 등 삶의 규모를 축소할 것을 권한다. 이제는 단순함과 소박함은 살림의 절약이 아니라 삶의 철학으로 자리 잡았다. 욕망과 욕구에 의한 하나의 소유물은 또 다른 책임과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소유물로 인해 본연의 삶을 구속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함과 소박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생각의 방향을 정립하여 남은 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보내는 일이 가장 멋진 삶일 것이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